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허순규의 뉴스농장으로 이어갑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허순규 경북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 지역 정치와 쩐의 세계 돈 없으면 정치하지 마. 돈에 관련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어요. 근데 뭐 대부분 지역민들 생소하실 거라서 이 제도 소개와 함께 이 지역 정치와 쩐의 세계를 저의 경험, 정당인 경력 10년 차, 기초의회 2번 출마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지하게 궁금해. 왜냐하면 제가 막 가끔 저희 사무실에 막 그 정치하다가 패가 망신해가지고 막 이혼 소송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패가 망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막 그 변호사니까 어쨌든 이혼 소송하면 재산을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남편 재산 뭐 아내 재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 생각보다. 그걸 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이야기 오늘 아주 궁금한 이야기. 도대체 정치인들은 흙파다가 장사하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저도 사실 잘 몰랐던 제도인데 이게 뭡니까? 네, 먼저 그 정치자금 후원회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정치 참여 의식을 높여가지고 유권자 스스로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또 내가 낸 돈이 정책 개발이라든가 건강한 정치 활동에 쓰이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건강한 우리 정치 문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비공식적인 어떤 정치 자금을 양성화시키는 취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돈을 낸 걸 가지고 뭐 정책 보고서도 발간할 수가 있겠고 뭐 유급 사무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후원회를 할 수 있는 그 유형들이 있어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선거 후원이 있고 평소에도 후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평소에 후원할 수 있는 조직은 2가지입니다. 네. 정당이랑 국회의원. 그다음에 선거 때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예비 후보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 대통령 선거는 가장 특별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 비용도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예비 후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가 아닌 정당의 선거, 정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도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은 빠진 게 있죠. 지방의회가 없네요. 그렇죠. 지방의원은 지금까지 후원을 못 받았다가 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은 후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 11월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둘 다 입법과 정치를 담당하는 대의제 정치인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동일하고 또 월급을 받는 것까지 직무의 특성도 동일한데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차별한다는 게 그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요지였어요.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일부 인용을 했기 때문에 2024년 2월이죠. 올해 2월에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7월 1일부로 지방의원들도 선거 때가 아닌 평소에 아까 선거 때는 후원 받을 수 있었는데 평상시에 드는 정치자금을 이제 후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큰 소식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후원이 양성화가 되고 더 활성화가 돼야 아니 기존 기선 정치인들이나 기득권 정치인들 말고 정치 신인들이나 그리고 좀 더 기득권이 아닌 소수의 목소리나 소외된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육성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게 이런 제도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지방의원들도 뭐 대구나 안동이나 지역구가 넓잖아요. 본인들 월급 받는 거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드는 비용들을 후원을 받으면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굉장히 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연간에 몇 억씩 후원 받잖아요. 그걸로 아마 의정 보고서 집집마다 의정 활동 그 유인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사전 선거운동 비슷한 거야. 다음 총선 선거운동 비슷한 거야. 그렇죠. 일상이 사실 사전 선거는 아닌 게 없는데 뭐 혹시 이런 게 건강한 의정 활동 되는 거고
뭐 국회의원 사무실 유지비에다가 유급 인력 고용이라든가 뭐 어차피 그 돈 가지고 막 술 마음껏 마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건 양성화돼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용처도 네. 다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걸 이상한 데 써버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막 그럴 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방원 후원에 가능하게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후원 받아가지고 어디 꽁쳐 먹으려 그러지 이거는 그걸 안 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이고 만약에 이렇게 꽁쳐 먹으면은 당선 무효가 되는 일들이 생긴다. 다 그런 것들은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게 오히려 이제 양성화하자는 얘기죠. 자, 지방의원 후원의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약 3개월 상반기죠, 올 상반기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10월 11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지방의원 후원의 개설이 에게 5.42%. 예? 심지어 대구와 대전, 세종은 한 건도 없다. 한 건도. 예? 이거 왜 활성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빚 좋은 개살구라고 있습니다. 이게 강력 의원은 연간 5천만 원, 네. 기초는 연간 3천만 원까지 모금이 가능해요. 언뜻 들으면 크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 정치자금 회계 실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선거 회계 책임자 잘못하잖아요. 다들 감빵 가는 거거든요. 그 지금 저 명태균 그거 봐요. 네, 지금 뭐 저희 안동만 해도 네. 민주당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지금 다 검찰이 기소되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뭐 대역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선거 회계가 복잡한데 네. 그럼 그 바쁜 지방의원들이 3천만 원 기초원이라고 칩시다. 제가 안동시의원이에요. 그 일일이 다 회계 처리하고 실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사람을 고용한다고 칩시다. 그 얼마 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드린다고 쳐요. 1년이면 2,400이잖아요. 3천 후원 받아서 2,400 인건비 주고 나면은 600? 뭐 사무실 임대료 한 달에 몇십만 내면 없네.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들이는 품에 비해서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성비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회계 책임자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를 지출한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굳이 해야 되냐라는 거고요. 지방의원분들 다수가 또 사무실이 없어요. 의회에 있고 자기 집이 있으니까 별도의 지역구 사무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제도는 초창기이기도 하지만은 후원 금액과 용처가 조금 그렇게 가성비가 크진 않다. 다만 선거 기간에는 2배로 모금할 수 있어서 네. 이제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의원들은 서서히 이걸 좀 활용을 해볼까?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에요. 딱 직전에 쓸 수 있는 돈은 선거 후원에 뭐 저도 지방의원이 아니지만 예비보좌가 모금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선거는 평상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6년 6월에 지방선거면은 2025년 1년이 거의 사전 선거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럼 그 기간에 어떤 예상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이제 후원을 좀 개설해서 좀 선거운동에 좀 기여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은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왕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차피 그 자금의 용처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기소도 되고 이제 감시가 된다면 한도를 너무 짜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도를 열어준다고 해서 그 모금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럼요. 그만큼 품도 많이 듭니다. 열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부터 진짜 굉장히 좀 궁금한 이야기 실질적으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일단 단타로 좀 여쭤보면 일단 자 우리 시의원, 구의원, 기초의원 대구로 치면 구의원이죠. 구의원은 급여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다른데요.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 많아요. 아 거기 급여도 많아요. 경북의 군의원 월급이 적죠. 기초 같은 경우는 2천에서 4천 사이 보시면 되는데. 연봉이요? 네, 그 안동시 의회가 최근에 좀 인상이 됐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언저리면 300 안 됐던 걸로 기억했는데 지금 인상해서 300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세전 300이라는 거죠? 아마 그럴 건데 그렇죠. 제가 정확한 건 통계를 봐야 되는데 몇 년 전에 듣기로는 200 한 50에서 70 사이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조금 올랐어요. 그거 다 경조사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초원들이 월급이 얼마 되지 않고 네. 아마 좀 대구의 좀 수성구 의회 같은 경우는 월 그래도 네. 제가 알기로는 300 넘을걸요? 3, 400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광역은 좀 많아요.
광역은 뭐 예, 제가 알기로는 광역은. 4천에서 6천 사이 오. 정도인데 그것도 세세히 들여다보면은 예.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지출이 너무 많다. 그리고 4년 비정규직이잖아요. 예. 그 연금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음. 그리고 그 돈 벌어서 결국 다 선거 때 써야 되잖아요. 선거운동 비용도 써야 예. 되고 다음에 또 연임을 하려면. 또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월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와. 근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하려는 거야? 이게 또 궁금해지는 또 시청자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뭐 예. 보람찬 일이고 의미 있는 예. 일인데 예. 우리가 실제 지역 정치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그러니까 돈이 많이 제가 들어간다고 이걸 하니까. 좀 고민이 왔어요. 예. 실제 돈을 어디에 쓰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활동에 드는 비용과 음. 당사자 생계에 드는 비용이 있어요. 그렇겠죠. 자, 선거 비용은 제외합니다. 오늘 제가 선거 때 돈이 얼마든지 빼고. 평소에. 그럼 저 같은 원내 정치는 평소에 정치활동, 사전선거 운동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허순규 개인의 생계에 음. 대한 주머니가 있어야 되고 음. 생계랑 상관없이 정치활동에 드는 호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음. 실제 활동에 드는 비용들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사람들 만나는 데 드는 일상적인 비용. 음. 밥, 술, 차. 음. 제가 예를 들어 우리 강수영 주민 만나요. 음. 그럼 뭐 항상 야외에서 만납니까? 뭔가 식당, 카페. 그치. 그럼 거기는 밥값, 먹으면서 얘기해야 될 거 술값, 아니야. 차값 들죠. 그리고 뭐 항상 뭐 얻어먹나요? 얻어보면 또 문제돼 또. 또 사주기도 애매하고 더치페이를 한다고 쳐도 그다음에 또 먼저 만나고 자고 했는데 더치페이하기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밥, 술, 차 비용에다가 두 번째 지역구민 경조사. 뭐 아예 제가 일명식도 없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선거 때 인사이고. 많이 도와줬거나 애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 동네가 좁은데 또 참 그렇죠. 경조사, 특히 조사. 그러면은 장례식 못 가더라도 뭐 저는 많이 못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죠. 근데 이런 게 저 지역구 주민이 한 15,000명이에요. 다 못 챙깁니다. 그리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선거법상 현역이나 선거 때는 불법이에요. 자기 지역구민 경조사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다들 아름아름 우회적으로 하고 보통 그런 것들은 불문율이죠. 하긴 뭐 현금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친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동네에 왔다고 해서 그 상주가 그 신고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법으로 막아놔도. 그리고 또 각종 행사에 드는 비용. 제가 뭐 토론회를 한다. 현수막, 대관료, 강사비 자료집. 제가 강수영 변호사 안동에 부르고 싶어요. 그럼 제가 친하거나 제가 돈이 없으면 이제 강수영 변호사 정도면 이제 강업이 못 드립니다 하고 오는데 광고등 하나 사줘 그냥 이러면 가는 거고. 그래도 뭐 강수영 변호사는 밥이라 사주고 디프리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무실 비용. 뭐 저는 지금 사무실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인건비는 나 말고 남. 국회의원과 시장 정도 준비하면은 SNS 관리, 차량 수행, 사무실 관리 누군가 인력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월 2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1년이 얼마예요? 그 안동시 전체 국회의원 준비한 사람이 내 SNS 관리하고 다 혼자 어떻게 해요? 적자인데 앞만 봐도 적자야. 거기다가 유류비. 안동 얼마나 넓어요? 기름값 들죠? 그 다음에 문자 비용. 명절 때 문자 이거 한다고 욕하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해요. 전화도 돌려야 돼. 제가 안동 시민들 한 4,000명 정도 연락처가 있거든요. 저 다 직접 땄습니다. 한 20몇만 원 들어요. 문자 한번 보냈는데. 근데 한 몇만 명 보낸다고 칩시다. 몇백 깨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각종 찬조, 종친회, 동창회, 종교단체, 뭐 산악 행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종친회 도움을 많이 받는 정치인이에요. 가락 종친회가 산행을 가. 그럼 20-30만 원 찬조하는 겁니다. 동창회, 체육대회. 저희 이틀 전에 저희 고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갔거든요. 현역 시의원님이 안동지구 회장이에요. 그래도 내야지. 뭐 몇십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어려워. 부처님 오신 날 지역구마다 등 달아야 돼요. 그거 등 하나 다는데 5만 원, 10만 원. 지역구 절이 몇 개야. 저는 이제 그냥 인사하고 하는데 국회의원 출마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몇백만 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동에 재미난 풍습이 있어요. 정월 대보름마다 윷놀이를 엄청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우리 동네 아파트 경로당 윷놀이대회 갔더니
유대에 오면 육값을 내야 된대. 육값을. 근데 저는 현금이 없어 안 냈는데 뭐 한 5만 원이야 내요. 네. 동네마다 윷놀이 대회를 해요. 가는 데마다 5만 원. 그러면 정월 대보르면 1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선거 직전에 그 고등학교 동창회 안동지구 부회장 이번 직책비가 50만 원이거든요. 제가 생명평화 아시아 상금 받은 거 다 그걸로 보냈어요. 근데 50만 원을 내니까 감토가 있기 때문에 동창회 행사 때마다 앞에서 인사시켜주고 하시더라고. 도출을 시켜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도처에 돈이 나가는데 자 지금까지 활동에 드는 비용이에요. 두 번째 생계. 먹고 살아야지. 이 돈도 벌어야 되는데 이걸 하는 당사자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 오늘 제가 오늘 뉴스빈에 오기 위해서는 월요일 오후 시간을 비워야 되거든요. 제가 직장인이면 어떻게 돼요? 연차 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냐 돈이냐. 정치인은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 가난이 정치인한테 더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뉴스민 한번 온다고 해서 뉴스민 열악하지 않습니까? 출연료로 여러 가지. 예. 버스 왕복비에다가 제가 택시로 타면 이게 오바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적자야, 다 적자야. 지금까지 얘기는. 뉴스민 출연 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시간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저 같은 원외 정치인들 얼마나 저를 응원하고 싶은 유권자들이 많겠습니까? 저 연락이 와요. 허순이한테 후원하고 싶다. 원외 정치인에 대한 직접 후원은 또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후원회를 조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에 드는 돈이 막 한 달에 막 엄청 돈이 들고 생계까지 해야 되는데 들어온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정치인들이 저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다른 단체, 시민단체 활동가라면은 단체 후원을 통해서 우회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지인들이 직접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저랑 관계된 술자리, 밥자리를 많이 술값을 술을 사요. 밥을 사고 뭐 여러 명 있으면 밥을 저 말고 그분이 삽니다.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후원. 그러니까 제가 나갈 돈을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같이 전업 정치인은 정당에서 활동비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제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속한 조직에서 월급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저는 그래도 경북 사무처장을 하니까 경북 녹색당 위원장과 합쳐가지고 아주 소정의 활동비가 나옵니다. 그게 1인 뭐 직장인 생계비에는 당연히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뭐 저희 기본소득은 되거든요. 그걸로 뭐 제 핸드폰값 내고 뭐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비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말한 아까 지역 정치에 드는 비용은 부패와 관련된 비용 다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건전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비용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제가 아까 말한 거에 돈을 안 쓰잖아요. 이 방송을 계신 유권자들이 욕을 합니다. 기본이 안 되는 저 돈 안 쓴다. 그래서 저같이 가난한 녹색당의 청년 정신은 지역 정치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우리 당 사람들 진보 정당 관계자들은 너무들 모르신다. 몰라요 이런 걸 잘? 몰라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흑포다 장사하는 줄 알았어? 얼마나 힘들게 지금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러면 참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있어서 현재 원외에 있는 정치는 여전히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 개정된 게 지방 의원들한테는 좋은데 저 같은 그냥 원내 수많은 정치 지망생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왜 정치를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돈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특종 직종에 몰립니다. 특히 앞에 계시죠. 왜? 변호사가 정책이 좋은 게 시간과 돈을 같이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뭐 수임해서 돈 벌고 나머지 자유시간 탄력적으로 활동하고 또 이제 네임밸류도 있잖아요. 변호사를 하면 또 사람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변호사 정치하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한둘이어야지. 그러니까 법조인 지금 대통령도 있고 법조인 당대표도 많은데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다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아버지가 돈이 겁나 많거나 아니면 자영업.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들만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쪽 목소리만 대변하는 사람들이 자꾸 커지는 거고 진짜 우리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 왜 돈 더 달라는 거야? 이런 시작 자꾸 한동훈 때문에 그래. 자꾸 월급 줄이라고 뭐 세비를 줄이니 뭐니 자꾸 그러고 그게 정치 개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옛날에 이거 얘기했죠. 네, 이거 이미. 한동훈도 문제고 홍준표도 문제고 네. 그 한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도 문제인데 네. 그 또 아니면 스폰을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공짜로 그 돈 주겠냐고. 네. 뭔가 이용해 먹으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비용 정치 문화가 개선되려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건요. 개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책임지는 정치 문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 개인이 내 돈을 모아서 조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정치인이 속한 집단에서 생계라든가 활동을 책임져 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 활동가들 자기 직장 일 안 하고 노동조합 일만 하잖아요. 그 월급 어떻게 챙겨줘요? 조합원들이 걷어서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당이 원외 정치인들에 대해서 생계를 책임져 주는 문화가 자리 잡히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정당에서 일하는 관료들 사무처 직원들은 월급을 주는데 지역위원장들 그러니까 선출직 예비 후보군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다 돈을 별로 안 줘요. 아 그래요? 당협위원장 월급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자리 가려면은 네가 네 생계 책임져 줄 정도 돼야 그 자리 가는 거예요. 돈 땡겨서 쓰라는 거예요. 알아서 돈 걷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당협위원장 정도면은 사실 전업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월급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동 예천에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의 위원장이면은 안동 예천 합치면 인구가 20만이 넘어요. 그 24시간 내내 일해도 부족하죠. 챙길 사람이 엄청 많은 그럼 거네. 최소한 자기 돈 걱정 안 하게 해줘야죠. 근데 또 그 돈이 있는 분들이 해요. 없는 정치인들 힘들죠. 특히 청년 정치인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네. 저 같은 사람들은 엄청 이제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제가 말한 조직 중심의 정치 문화와 함께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연고 따라 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차별이 없어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 그럼 아는 사람 찍어주거든요. 아는 사람을 만들려면은 밥 사고 술 사고 친해져야 돼요. 근데 정책 중심 그 정치 문화가 활발하면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윤석열 이재명 고를 때 파평윤 씨냐 뭐 경주 씨냐 따져요. 그러면 안 되죠. 서울대 사실. 법대 출신이냐 중앙대 법대 좀 덜 따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야 윤 씨라고 윤석열 찍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이재명 차이는 학벌이라든가 문중 이런 것보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진 어떤 정책적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지방의원은 토론회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원을 뽑을 때는 특히 이쪽엔 국민의힘 다르다 보니까 무소속 국힘 출신들이 많아요. 국민의힘 공천 떨어지신 분 나오거든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토론회도 안 해. 똑같아. 그럼 아는 사람 찍어줘요. 그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했을 때 아까 말한 연고 집단 동창회, 문중, 학교 이런 걸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원 선거도 정책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일상적인 이런 생활 정치라든가 정책 중심의 정치 경쟁이 활발해질수록 선거 기간 그 자체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돈을 많이 써서 표를 모으는 행위라고 선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숨 쉬듯이 나의 정책적 차별 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그 후보를 잘 몰라. 강수영이라는 후보를 잘 모르는데 강수영이 속한 집단이 평소에 어떻게 정치를 해왔느냐를 내가 일상에서 이미 잘 알고 있어. 그럼 우리 자주 술 안 마셔도 돼요. 그냥 정책 보고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의 고비용 정치 구조는 그만큼 지역 정치가 정책이라든가 가치 중심의 경쟁 구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정당에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정치 신인이나 그 기초 정치인들의
재정을 어느 정도 책임을 해주려 그러면 당 재정이 넉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원 수가 많아야 되고 뭐 당원 수가 많지 않더라도 당원들이 당비를 내는 비율이 높아지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보 보수 나뉘어가지고 뭐 대단히 싸우는 것 같아도 당원 가입의 비율을 따지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네. 저희가 한 2010년 초반과 달라진 거는 민주당이란 정당은 당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08년 정도만 해도 국민의힘을 싫어한 그 유권자들의 다수가 민주당원이 아니었어요. 비판적 지지자. 그러니까 민주당도 찍었다가 진보정당에도 펴줬다가 이랬는데 2010년대 특히 촛불을 거치면서 소위 말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인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 당원이 되고 민주당 정체성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성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성장기만큼 어디가 빠졌느냐. 과거 우리 민주노동당이 전성기였지 않습니까? 진보 정당들이 당원이 대폭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당이라든가 녹색당이라든가 진보당 같은 정당들은 좀 더 분발해야 되고 그리고 거대 양당들도 1,000원짜리 당원들이 많거든요. 네. 좀 당비도 많이 내고 소위 말 진성당원 비율이 높여진다면은 좀 더 건강한 정당 조직 중심의 정치 문화를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요즘 보면은 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밑에다가 후원 기사 쫙 이렇게 명판 만들어가지고 누구 후원해달라고 이렇게 계좌 들고 근데 그게 그 평시보다도 훨씬 그나마 잘 된대요.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후원해달라고 막 홍보하고 이러는 게. 근데 보면은 그 유력 정치인이고 좀 그래도 뭐 초선 국회의원 정도는 해본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어딜 가나 막 자기 후원해달라고 계좌번호 놓고 막 그러더라고. 자막 띄우고. 근데 그게 꼭 이렇게 막 혀를 끌끌 찰 일이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권장돼야 될 일이고 그 후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음성적으로 계좌 이체하는 게 아니니까 다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신뢰. 근데 근본적으로 하도 이제 정치 불신뢰가 너무 높으니까 정치 혐오도라든지 신뢰도가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뭐 하여간 정치라는 글자만 들어간 건 거부 반응을 보이죠 사람들이. 정치인 후원한다고 그거 뭐 로비하는 거 아니야 얻어먹으려고 뭐라도 자기 원하는 거 따내려고 로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도 개 모임할 때 개비를 기꺼이 그렇죠. 내듯이 우리 동네에 내가 원하는 동네를 만들어줄 누군가가 눈에 보인다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저 사람 좀 후원해주고 싶다. 에?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면 우리나라가 아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을 대신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 대신 띄워줄 사람이 막 지금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좀 후원해주고 그 사람이 또 잘 돼서 진짜 목소리 더 크게 내주고 그럼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건데. 그래서 뭐 제도나 문화도 바뀌어야겠지만은 네.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르게 정치에서 잘된 모델을 보여주는 그 책임이 또 정당과 정치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가난하지만 잘된 정치인들 사례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지 않거나 돈을 다르게 썼던 정치인들이 잘 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그런 뭐 술 사고 밥 사고 이런 것만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책 중심 어떤 활동 이런 걸 통해서 효능감을 주면은 또 지갑을 열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300명 있는데 몇몇 의원들 되게 국정감사 잘하잖아요. 그럼 그때 일시적으로 후원금 올라갑니다. 시민들이 이 사람 내 월급 줘야겠다. 5만 원, 10만 원 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공유해서 안 좋은 것만 보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정치인 욕만 할 게 아니라 잘한 정치인들 좀 상도 주세요. 뭐 이상한 상 주지 말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지방의원들도 좋은 사례 발굴해서 내가 낸 세금, 내가 낸 후원금이 건강하게 쓰일 수 있구나. 그 효능감을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말 돈 안 쓰는 정치인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제 개인으로 쓰면은 정치에 드는 비율이 높은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는 지난번 선거 때 돈을 가장 안 쓴 시의원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에서는 1등을 했거든요. 뭐 그거는 수많은 시민들 도와줘서 가능한 분들인데 근데 저를 찍어준 분들은 허수인한테 돈을 기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현안에 대한 연대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권자들 좀 많이 만났거든요. 또 그렇게 만나면 돈 또 적게 들어요. 버스 타기 좋은 안동 가지고 만나는데 뭐 커피값 좀 들었지 뭐 거액의 돈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소통하고 뭐 그런 걸로 조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좀 다르게 정치하는 문화를 뉴스민과 함께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분 가열차게 얘기했지만 이게 좀 고난의 길입니다. 진짜 굉장히 외롭고 고난의 길이고 허승규의 지금 웃음이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닙니다. 웃는 게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정치인 허승규를 아끼는 마음에는 저 사람이 그런 이제 자금적인 넉넉함과 이런 것들까지 만약에 주어졌더라면 와 완전히 날개 달고 저 하늘 창공을 날아갔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저는 뭐 워낙 없다 보니까 큰 돈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활동비만 충족이 돼도 훨씬 더 많은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쉽습니다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또 헝그리 하다 보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몸으로 때우는 거 열심히 하거든요. 어제도 방범대 했죠. 환경정비 주민자치회도 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활동들 어제 또 동네 쓰레기도 주었어요. 뭐 돈이 들어요. 시간과 품, 땀. 그런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SNS로 제가 많이 올린 이유가 돈이 안 들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 올리는 행위가 돈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유권자들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참 애달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바꿔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점점점 더 변모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러나 이제 완전히 독약천청할 수만은 없는 것이 정치인의 삶이니까 나중에 허승규가 또 이제 다음 지방선거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허승규가 나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러분들 정치인 보시면서 저 사람 참 괜찮았다 커야 될 것 같다. 아니 강용석 같은 사람 유튜브 하면 슈퍼챗으로 순식간에 몇 억을 버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돈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순간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자극적이고 막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긁어대는 사람들한테는 당장 감정에 동함이 있어가지고 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제 진국인 게 있잖아. 그거는 번개탄에 불과한 거고 진짜 연탄 굵은 거 오래 타는 거 컨텐츠 정책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우리 눈도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가려내는 역할을 우리 사는 사람들 다 바쁘니까 시민들이 바쁘니까 관심 가지기 쉽지 않으니까는 최소한 이제 쉽게 기사든 영상이든 찾아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뉴스민 같은 매체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저도 5만 원 받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제 밥을 사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제가 한 간접 후원이에요, 간접 후원.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나 진짜 황당한 얘기 들은 게 뉴스민 이거 유튜브 방송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도 뉴스민은 진행자를 변호사를 섭외할 정도면 저 새끼들 괜찮은 거다 재정이. 누가 그러더라니까. 내가 진짜 그 얘기 들었어. 그래가지고 쟤네들 뭐 무슨 독립언론인 뭐 되게 가난한 척 하는데 쟤네들도 괜찮은 저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변호사 진행자 그 섭외하는 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뭐 이러더라고. 돈 얼마 안 받습니다 제가. 이런 분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조직도 정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가 돈 얼마 안 받는다 그러니까 새끼 또 정치하려고 또 카메라 샤워 받고 정치 안 합니다 제가.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 오늘 후원에 대한 개념을 좀 이제 긴 이야기를 논의로 하고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많은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한데 음성적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 저 자식 일 잘하겠다. 용돈 쥐어주는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더 풍토를 자리 잡고 또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기준과 잣대를 우리가 평소에 연마할 수 있도록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어도 돈 없어도 정치하지마가 아니라 돈 없어도 정치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뉴스민과 이바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짠하지 오늘? 좋습니다. 오늘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에 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